두 번째 강의 첫 번째 시간에는 절대좌표와 상대좌표, 상대극좌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절대좌표란 X축과 Y축의 교차점인 UCS 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XY 거리로 정의하는 좌표계입니다. 점의 정확한 X 및 Y 값을 아는 경우에 이 절대좌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절대좌표를 사용할 때 동적 입력이라는 도구가 꺼져 있는 경우에 기호 없이 좌표값을 사용해서 x, y를 입력하면 되지만 동적 입력이 켜진 상태일 경우 해당 좌표값 앞에 샵 기호를 사용해 샵 x, y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좌표기를 사용할 때 동적 입력이 꺼진 상태일 때와 켜진 상태일 때 좌표값을 입력하는 그런 방식이 다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좌표계에 대해서 다룰 땐 이 동적 입력 도구를 끄고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고, 이 시간 이후에 명령어에 대해서 다루거나 또는 도면을 작성을 할 땐 항상 이 동적 입력 도구는 켜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동적 입력 도구를 끄는 방법은요. 우리 우측 하단에 보면 상태 막대가 있는데 이 상태 막대 제일 오른쪽에 사용자와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위쪽에서 6번째 동적 입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 그러면 이 상태 막대에 동적 입력 도구가 추가가 됐고요. 여러분들 현재 하늘색으로 나타나는 건 도구가 켜져 있는 상태를 뜻하는데 클릭해서 끌 수가 있고, 동적 입력 같은 경우는 F12키를 이용해서 켜거나 끌 수가 있습니다. 클릭. 자, 그 다음에 이 외에 나머지 상태 막대 도구들도 끄도록 할게요. 작업 화면에 모눈을 표시하는 그리드 모드도 클릭해서 끄고, 스냅 모드도 끄고, 직교 모드도 끄고, 객체 스냅 추적 모드도 끄고, 객체 스냅 모드도 끄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상태로 두고 우리가 좌표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절대좌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설명만 가지고는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건데요. 저와 함께 이렇게 가로 50에 세로 30mm 사각형을 우리 절대좌표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건데, 먼저 이 사각형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는 선 명령어를 사용할 겁니다. 물론 선 명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명령어에 대해서 다룰 때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우리가 그냥 선을 사용할 거고요. 그래서 선 명령어와 절대 좌표를 활용해서 이 50에 30짜리 사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선의 첫 번째 선은 이 선을 작성을 할 건데, 이 선의 시작점은 저는 이곳 왼쪽 이렇게 원으로 표시된 이 위치를 선의 시작점으로 지정할 거예요. 선의 첫 번째 점. 자, 그래서 이 점의 위치를 저는 어디로 지정할 거냐면, 제가 절대좌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절대좌표는 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XY 거리로 정의하는 좌표계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시작점을 0,0이라고 입력을 해서 이 점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원점. 네, 원점을 시작점으로 지정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가로 방향으로 수평한 50mm 선을 그리려면 X축으로는 가로 방향이니까 50, 그 다음에 세로 방향은 변함이 없죠. 그래서 50,0을 입력을 하면 첫 번째 선이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이 선 다음에 그려질 두 번째 선은 이 선인데, 자, 이 선의 이 위치의 좌표값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위치의 좌표값을 입력을 할 때는 원점에서부터 이 위치의 좌표값이니까 x는 50, y는 30이겠죠. 그래서 50, 30을 입력해 주시면 두 번째 선이 그려지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선은 원점에서부터 이 점의 좌표값이니까 그대로 수직한 방향이죠. 그래서 0,30이라고 입력해주면 세 번째 선이 그려지고, 마지막 네 번째 선은 원점의 위치인 0,0 이 점까지 좌표값이니까 0,0을 다시 입력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선과 절대좌표를 활용해 이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원점을 기준으로 하여 XY 거리로 정의하는 좌표계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이 도면에서 원점의 위치가 어딘지 말씀을 드릴게요. 원점의 위치는 여러분들 보면 지금 현재 X축 방향과 Y축 방향을 나타내는 이 아이콘을 UCS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유저 코디네이트 시스템의 약자고요. 사용자 좌표계라고 하는데,
이 UCS 아이콘의 X축과 Y축이 만나는 이 점의 위치가 현재 도면에서의 원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 명령을 실행하고 첫 번째 점을 0,0 원점으로 좌표값을 입력하면 선의 시작점이 이 위치로 지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 사각형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선 명령을 실행해 주시고 명령행을 보면 첫 번째 점을 지정하라고 나오죠. 그때 0,0 엔터. 그 다음 명령행에 다음 점을 지정하라고 합니다. 이 다음 점은 첫 번째 선을 그리기 위한 이 점의 좌표값이니까 50,0이겠죠. x는 50, y는 0, 엔터. 자, 그 다음에 이 점부터 두 번째 선을 그릴 건데 좌표값은 원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부터 이 위치의 좌표값이겠죠. 그래서 x는 50, y는 30입니다. 50, 30, 엔터. 자, 그 다음 세 번째 선은요. 원점에서부터 이곳의 좌표값이니까 x는 0, y는 30, 엔터. 마지막으로 원점의 좌표값인 0,0을 입력을 해주시면 엔터. 다음과 같이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고 이 선 명령은 여러분들이 명령을 종료하기 전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ESC 버튼을 눌러서 명령을 종료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선과 절대좌표를 활용해 이 사각형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작성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바로 이어서 상대좌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대좌표란 마지막으로 입력된 점을 기준으로 하여 x, y 거리로 정의하는 좌표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으로 입력된 점이란 현재 작업 화면에서 지정한 마지막으로 지정된 점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지정된 점과 관련하여서 새로운 점의 위치를 아는 경우에 상대좌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여러분들이 상대좌표를 사용한다고 할 때 동적 입력이 꺼진 상태일 경우 해당 좌표값 앞에 알파, 골뱅이 기호를 사용하고 알파 x, y로 입력하시면 돼요. 하지만 동적 입력이 켜진 상태일 경우에는 이 기호 없이 좌표값을 사용해 그냥 x, y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동적 입력을 끄고 좌표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알파 x, y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동일한 크기의 사각형인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대좌표는 절대좌표랑은 다르게 마지막으로 지정된 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시작점을 작업 화면에서 임의의 위치로 지정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선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 이곳 시작점을 임의의 위치로 지정을 하고 이 점에서부터 이 점의 좌표값이니까 50mm 수평선이죠. 그래서 알파, x는 50, y는 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첫 번째 선이 작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좌표는 이 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지정된 이 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기준으로 이 위치, 이 점의 좌표값이기 때문에 그냥 x는 그대로 수직한 방향이죠. 그래서 0이고 y 위쪽으로는 30이기 때문에 알파 0,30을 입력해 주시면 이 두 번째 선이 작성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 점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좌표계는 원점, 기준점에서부터 우측과 위쪽으로 진행하는 좌표계는 플러스, 양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따로 플러스 보호를 사용하진 않지만 기준점에서부터 왼쪽과 아래로 진행되는 좌표계는 잘 아시다시피 마이너스, 음수를 사용하죠. 그래서 이 점을 기준으로 이 점의 위치인 좌표값이기 때문에 왼쪽 방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알파 마이너스 50, x는 마이너스 50, 0을 입력해 주시면 세 번째 선이 작성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점의 위치에서부터 이 점까지, 자, 이 점에서부터 아래쪽이니까 x는 0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이니까 마이너스 30이죠. 그래서 알파 0, 마이너스 30을 입력해 주시면 네 번째 선이 작성되면서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상대좌표를 이용해서도 같은 크기의 사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선 명령 실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점을 말씀드린 대로 임의의 위치로 지정을 한 다음에 다음 점을 지정하라고 할 때 알파 50, 0
엔터. 첫 번째 선이 그려졌죠. 그 다음 두 번째 선은 네, 이 점이 아니라 지금 이 점, 마지막으로 지정된 이 점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알파 x는 0, y는 30, 엔터. 자, 두 번째 선이 그려졌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선은 이 점에서부터 왼쪽으로 네, x축 방향으로 진행되는 좌표계이기 때문에 알파 마이너스 50, 0, 엔터. 마지막으로 이 점으로부터 이 점, 시작점까지의 위치니까 네, 알파 x는 0이죠. 0, y는 아래쪽이니까 마이너스 30, 엔터, ESC. 이렇게 해주시면 상대 좌표를 이용해서도 네, 다음과 같이 사각형을 한번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절대좌표와 상대좌표의 차이를 조금은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이어서 상대 극좌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대 극좌표란 상대좌표랑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입력된 점, 즉 마지막으로 지정된 점을 기준으로 하여 거리와 각도로 정의하는 좌표계입니다. 절대좌표와 상대좌표는 XY 거리로 정의하는 좌표계였지만 이 극좌표는 거리와 각도로 정의하는 좌표계입니다. 그래서 각도 방향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진행할 때는 플러스, 양수로 표현을 해서 앞에 아무런 보호를 붙이지 않아도 되지만 시계 방향으로 진행을 할 땐 앞에 마이너스 보호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상대 극좌표를 사용할 땐 거리와 각도를 구분하는 기호는 오른쪽 방향으로 열린 부등호 기호를 사용하셔야 되며 만약 동적 입력이 꺼진 상태일 경우 상대좌표랑 마찬가지로 해당 좌표값 앞에 알파 기호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동적 입력이 켜진 상태일 경우엔 기호 없이 좌표값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상대 극좌표를 이용해서도 이 사각형을 그려볼 건데 이 사각형을 그리기 전에 앞서 어떻게 된 각도 측정 기준과 측정 방향에 대해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미리 준비한 이 형태를 보시면 여러분들 조금 이해는 가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각도 측정 기준이다, 0도다 라고 하면 어느 쪽 방향을 많이 떠올리실 거냐면 12시 방향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해서는 여기 기준점으로부터 각도 측정 기준이 X축 방향인 3시 방향이 0도입니다. 그래서 이 0도를 기준으로 각도 측정 방향은 기본적으로 반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12시 방향이 90도, 그 다음에 9시 방향이 180도, 6시 방향이 270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각도 측정 방향이 기본적으로 반시계지만 시계 방향으로 각도 값을 입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객체를 회전하거나 할 때는 앞에 마이너스 보호를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0도를 기준으로 6시 방향일 때 시계 방향으로 진행하려면 마이너스 90, 반시계 방향이 아니라 9시 방향은 당연히 마이너스 180, 그 다음에 12시 방향은 마이너스 270도로 입력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측정 기준은 3시, 그 다음에 각도 측정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다 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상대 극좌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대 극좌표를 이용을 해서 이 사각형을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좌표랑 마찬가지로 이 선의 첫 번째 시작점은 임의의 위치를 지정을 할 거예요. 이 점을 지정하고 첫 번째 선을 그릴 때 이 점까지의 거리를 거리와 각도로 정의하는 좌표이기 때문에 알파, 거리는 50, 그 다음에 기준점으로부터 3시 방향이니까 각도가 0도겠죠. 그래서 알파 50, 부등호 0 하면 첫 번째 선이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이 점으로부터 이 위쪽 방향으로 두 번째 선을 그릴 거기 때문에 알파 30, 거리가 30이고 그 다음에 12시 방향은 각도가 90도였죠. 알파 30, 부등호 90 입력하면 두 번째 선.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은 이 점으로부터 왼쪽으로 50mm 선을 수평선을 그릴 건데 그래서 알파 50, 부등호 9시 방향일 땐 180도. 그래서 입력하면 세 번째 선. 마지막으로 이 점으로부터 네 번째 선을 그릴 때 알파 30, 부등호 270을 입력하면 네 번째 선이 작성됩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같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선 명령을 실행하고 선의 첫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클릭. 임의의 위치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알파 50, 부등호 0
하면은 첫 번째 선이 그려지고요. 자, 두 번째 선은 위쪽으로 30mm인데 12시 방향이니까 알파 거리 30, 각도는 90. 엔터. 그 다음에 세 번째 선, 다음 점은요. 왼쪽으로 50mm 선이니까 9시 방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 50, 부등호 180.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선은 알파 30, 부등호 270. 네, 6시 방향이니까 엔터 ESC 눌러주시면 네, 상대 극좌표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사각형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이번 시간에 절대좌표와 상대좌표, 상대 극좌표를 활용해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들으면서 이 각각의 사각형을 각 좌표계로 작성을 해보았는데 아마 각 좌표계의 차이가 조금은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좌표계가 여러분들이 도면을 작성하거나 명령을 알아볼 때 항상 사용되는 건 아니지만 꼭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좌표계와 좌표계의 차이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적 입력 도구는 좌표계를 알아볼 때만 끄고 작업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명령어에 대해서 다루거나 그 다음에 도면을 작성을 할 때는 이 동적 입력 도구는 항상 켜고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좌표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상태막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리드, 스냅, 직교, 극좌표 추적 모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태막대란 도면 환경에 영향을 주는 도구나 도면 도구 및 커서의 위치가 표시되며 자주 사용하는 몇 가지 도면 도구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는 그리드, 스냅, 직교, 극좌표 추적 4가지 도구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리드 모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막대에서 그리드 모드는 제일 처음 있는 이 아이콘이 그리드 모드입니다. 그래서 키보드 키 F7번 키를 이용을 해서 켜거나 끌 수 있고 그냥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리드 모드는 거리 및 정렬을 시각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XY 평면 위에 그리드 패턴을 표시하는 모드인데요. 말 그대로 모는 표시를 하는 모드고요. 여기 여러분들 작업 화면에 다음과 같이 켜면 모는 표시를 하거나 끌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드 모드가 켜져 있어도 꺼져 있어도 작업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그리드 모드가 켜져 있을 때 객체를 보는데 불편함이 있다면 끄고 작업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잘 이용하진 않지만 이 그리드 모드의 간격이 여러분들 줌인을 해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한 칸 한 칸 굉장히 희미한 선으로 간격이 지정이 되어 있고 5개 칸마다 한 번씩 진한 선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요 간격은 기본적으로 10mm 간격이고요. 10mm 간격이 5개가 모였을 때 이렇게 진하게 그리드 모드가 표시가 되는데 이 간격이 기본적인 설정값이 15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 간격 값을 조정해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간격을 조정하는 방법은 여기 그리드 모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 그리드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제도 설정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우측 부분에 보면 그리드 간격두기라고 되어 있고 X 간격두기가 10, Y 간격두기가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굵은 선 사이의 거리가 5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드 5칸마다 한 번씩 진하게 굵은 선으로 나타나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10mm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5mm로 조정을 하겠다. 5로 바꿔주시고 확인. 그러면 간격이 굉장히 촘촘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시간만 언급을 하고 이 강의가 진행되면서 다시는 언급할 일이 크게 없을 것 같은데 그리드 모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고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켜거나 끄고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저는 요 그리드 간격두기를 10으로 변경하고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 모드는 끄고 그 옆에 있는 스냅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스냅 모드는 F9 키를 이용해서 켜거나 끌 수 있고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지정된 그리드 간격으로 커서 이동을 제한하거나 극좌표 정렬 경로를 따라 증분값으로 커서를 추적합니다 라고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진 않으실 겁니다. 그럼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여기 방금 제가 설명드렸을 때 그리드 간격으로 커서의 이동을 제한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스냅 모드를 켠 다음에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 보면 커서의 이동이 제한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끈 다음에 마우스 커서를 이동해서 커서의 이동이 제한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둘 다 차이가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리기 명령을 실행한 상태로 스냅 모드가 꺼져 있을 때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 보시면 네, 지금같이 제한 없이 나타나지만 스냅 모드를 켜면 마우스 커서가 네,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끊기는 듯하게 나타날 겁니다. 혹시 저와 같이 끊기는 듯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지금 작업 화면이 줌 아웃이 많이 된 상태이고요. 여러분들 마우스 휠을 밀어서 줌인을 해주시면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특정 간격대로 끊기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냅 모드는 명령이 실행됐을 때 마우스 커서를 그리드 간격으로 네, 제한하는 그러한 기능인데요. 지금 이 스냅 모드를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네, 그리드 모드를 켜주시면 보다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태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의 첫 번째 점 지정을 임의의 위치를 클릭을 한다. 클릭, 우측으로 클릭, 위쪽으로 클릭 해서 여러분들 마우스 커서가 제한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지금 기본적으로 지정된 간격대로 객체를 쉽게 그리실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 뒤에 표시된 그리드 모드, 모누는 간격이 10mm고요. 이 스냅 모드에 지금 커서 이동 제한 간격도 10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우스 커서가 뒤에 표시된 모는 표시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냅 모드는 여러분들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작업할 때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 스냅 모드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은데 켜졌을 때 내가 어떠한 객체를 그릴 때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제한이 되면서 이동의 제한을 받게 되면서 작업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겪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작업하다가 마우스 커서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다음과 같이 부자연스럽게 움직인다라고 할 때는 상태 막대에서 스냅 모드가 혹시나 켜져 있진 않은지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기본값은 10mm로 간격이 제한되도록 지정이 되어 있는데 ESC를 누르고 스냅 모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스냅 설정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좌측편에 보면 스냅 간격두기라고 해서 XY 간격두기 값이 10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리드 간격두기랑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리드와 동일하게 마우스 커서가 제한이 됐던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5mm로 바꾼다. 5mm로 바꾸고 확인.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선 명령을 실행을 해서 자, 클릭, 클릭, 클릭 해주시면 네, 이제 뒤에 표시된 그리드 간격보다 더 절반인 간격으로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제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ESC. 자, 이렇게 해서 그리드 모드와 스냅 모드 바로 이어서 알아보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기능 다 끄고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다가 이 도구들은 켜거나 끌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들었다면 혹시나 작업에 불편함을 느끼실 때 이 두 기능, 그리드 또는 스냅이 켜져 있진 않은지 한 번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객체들은 일단 선택을 해서 쭉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할게요. 그 다음에 델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상태 막대에서 그리드와 스냅 모드를 다음과 같이 끄도록 하고요. 자, 바로 이어서 저는 상태 막대에서 여기 있는 직교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직교 모드는 간단합니다.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커서 이동을 수평 또는 수직 방향으로 구속하는 기능이
이 직교 모드고요. 키보드 키는 F8번을 통해서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현재는 선 명령을 실행을 하고 첫 번째 점을 지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수평 수직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여기 표현되는 동적 입력의 도움을 받아 각도 값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방금 이전처럼 여러분들이 스냅 모드를 활성화시켜야만 수평 수직선을 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객체를 그릴 때 선의 길이를 입력해서 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한다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커서를 수평 수직 방향으로 제한시켜주는 이 직교 모드를 활성화해주면 여러분들 마우스 커서의 위치가 어디 있든지 관계없이, 자, 한번 켠 다음에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시작점으로부터 커서가 수평 수직 방향으로 제한이 되면서 다음과 같이 수평선, 수직선, 수평선, 수직선 등을 이렇게 그리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그리기 명령을 이용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정 명령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동을 할 때나 또는 대칭을 할 때나 복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직교 모드를 켜거나 꺼서 수평 수직 방향으로 이동 복사 또는 대칭 기준선을 지정을 할 때 수평 수직 방향으로 편하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교 모드는 여러분들 굉장히 자주 껐다 켰다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직교 모드에 대해서 마우스 커서의 방향을 수평 수직 방향으로 구속시켜서 그리기 명령이나 수정 명령을 실행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된다 라고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직교 모드를 켜놓은 상태로 이 객체를 또 드래그해서 델리트 키로 삭제를 해주시고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극좌표 추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극좌표 추적이란 우리가 F10 키를 통해서 켜거나 끌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정한 극좌표 각도를 따라 커서를 추적시켜주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극좌표 추적의 특징은 뭐냐면 직교 모드와 동시에 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극좌표 추적을 켜주시면 직교 모드가 꺼지고요. 직교 모드를 켜면 극좌표 추적이 꺼집니다. 그래서 직교 모드와 극좌표 추적 모드는 동시에 켜질 수는 없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극좌표 추적이 무엇이냐면, 자, 일단 극좌표 추적을 누르고 활성화 시켜 놓은 다음에 다시 선 명령을 실행을 하고 첫 번째 점을 임의의 위치로 지정하겠습니다. 클릭. 그 다음에 마우스 커서를 제가 클릭한 지점으로부터 여기 있는 0도 방향으로 가져다 놓으면 극좌표라고 해서 이렇게 초록색 점선으로 마우스 커서가 추적되는 걸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커서를 좀 돌려볼게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릴 때 다시 90도 방향에 올 때 다음과 같이 초록색 점선으로 현재 마우스 커서의 위치가 추적되는 게 보일 거고요. 180도 위치일 때도 270도 위치일 때도 다음과 같이 나타날 겁니다. 현재 극좌표 추적의 각도 증분 간격이 90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0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90도 간격으로 마우스 커서가 추적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일단 극좌표 추적의 증분 각도 값을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ESC를 눌러주시고요. 자, 이 극좌표 추적 옆에 이 확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현재 90도 증분 간격으로 여러분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90도 간격으로 커서가 제한이 됐던 거고, 저는 이번에 30도 간격으로 제한해 보겠다고 해서 30도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선, 그리고 첫 번째 점을 지정을 하고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이동시켜 보면 0도일 때 추적이 되고요. 쭉 반시계로 돌렸을 때 30도일 때 추적이 되고요. 60도, 90도, 즉 30도 간격으로 추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극좌표 추적이 되었을 때 어떠한 것들을 그릴 수가 있냐면 이렇게 30도 기울여진 각도에 대해서 클릭, 따로 각도 값을 입력하지 않고도 이렇게 정확하게 기울어진 선들을 얼마든지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증분값이 30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객체를 얼마든지 그리실 수가 있어요.
이 극좌표 추적 여러분들 활용도가 높을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극좌표 추적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 여기 보면 극좌표 추적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증분각도 값이 지정이 되어 있지만 여기 추적 설정을 눌러보시면 여기 기본적으로 지정된 증분각도 외에 여러분들이 각도를 추가하거나 또는 여기 없는 각도 값을 여러분들이 입력해서 지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없는 30도 22.5도로 되어 있는데 40도로 해볼게요. 각도 증분을 확인. 선, 네. 임의의 지점, 임의의 위치 클릭하고 그러면 0도, 이렇게 40도, 80도, 네, 120도 간격으로 극좌표 추적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ESC.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증분 각도 값 외에 여기는 추적 설정 버튼을 눌러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각도 증분 값이 있다면 지정을 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처음 기존 값인 90도로 해놓고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상태 막대 도구, 그리드, 스냅, 직교, 극좌표 추적 모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상태 막대 도구들 중 객체 스냅과 객체 스냅 추적 도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객체 스냅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객체 스냅은 상태 막대의 이제 이 아이콘이고요. 여러분들 F3 키를 이용을 해서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자, 이 객체 스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마우스 커서를 원 중심, 선 끝점 등 객체의 정확한 위치로 스냅해주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체 스냅 설정을 하려면 이 객체 스냅 아이콘 옆에 화살표 버튼을 클릭을 해서 필요한 객체 스냅을 선택하거나 또는 객체 스냅 설정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객체 스냅을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명령행에 여러분들 객체 스냅, 오브젝트 스냅의 약자인 오스냅이라는 명령을 입력해서도 다음과 같이 제도 설정 대화 상자를 실행해서 여러분들이 객체 스냅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객체 스냅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객체들을 좀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전에 작성했던 이 선은 드래그해서 델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주시고요. 여기에 5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서 저는 객체들을 좀 그려볼 건데 같이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선 명령을 실행을 해서 직교 모드가 켜진 상태로 적당한 크기의 수평선을 그립니다. 이때 길이는 관계없습니다. 적당한 크기, 저는 길이가 현재 동적 입력이 켜져 있기 때문에 약 한 40mm 정도 크기인데 일단 클릭을 해서 첫 번째 수평선을 그려주고요. ESC. 자, 그 다음에 옆쪽에는 중심점 반지름 기능으로 원을 그릴 건데 이 원의 크기를 원의 지름을 여기는 40과 비슷하게 반지름이 한 20 정도로 이렇게 해서 클릭,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편에는 수평 수직선이 교차한 교차선을 그릴 건데 먼저 선을 그릴 건데 적당한 길이의 수평선 ESC, 다시 한번 선 명령, 그 다음에 중간점보다 한쪽으로 치우친 곳에 적당한 길이의 수직선을 그리겠습니다. ESC.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는 선을 그릴 건데 선이 수평 수직선이 아닌 기울어진 선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선 명령을 실행하고 직교 모드를 끈 다음에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해서 이렇게 기울어진 선을 그려주겠습니다. 이때 길이와 각도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ESC. 마지막으로 이곳에는 원 2개를 그릴 건데 크기가 다른 원을 그릴 거예요. 그래서 중심점 반지름 기능으로 일단 적당한 크기의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중심점 반지름, 이번에는 크기가 먼저 그린 원보다 많이 작은 이렇게 작은
원을 그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객체 유형을 가지고 우리는 객체 스냅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객체들을 작성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객체 스냅을 활성화시킬 객체 스냅만 선택을 해서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객체 스냅 옆에 확장 버튼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객체 스냅 설정을 눌러주셔도 됩니다. 다음과 같이 제도 설정이 나타났는데 여러분들 객체 스냅 활성화할 수 있는 객체 스냅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총 14가지 객체 스냅 종류가 있는데 이 모든 객체 스냅을 전부 다 사용하진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형상을 그리는데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객체 스냅만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쪽에서 모두 지우기를 눌러서 모든 객체 스냅 모드를 해제하고요. 자, 첫 번째 끝점 체크, 그 다음에 중간점 체크, 그리고 중심, 그리고 4분점, 교차점, 그 다음에 직교, 그리고 여기 있는 접점까지 일단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객체 스냅만 여러분들이 활성화를 시키면 형상을 작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너무 많은 객체 스냅들을 선택을 해서 활성화시키면 객체를 그리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체크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객체 스냅이 여기 지금 방금 체크한 끝점과 중간점, 중심, 4분점, 교차점, 직교, 접점입니다. 그래서 그 외의 스냅은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근접점 객체 스냅은 사실 활성화시키면 많은 도움이 되는데 처음 오토캐드를 다루시는 분들이라면 이 근접점 객체 스냅이 여러분들 객체 스냅을 지정을 하는데 방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일단 해제하고 작업을 진행을 하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 강의가 진행된 후에 필요에 따라서 근접점은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객체 스냅 모드를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F3키를 누르거나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다음과 같이 객체 스냅을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끝점 객체 스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그려진 선 여기 끝점이나 오른쪽 끝점, 왼쪽 끝점이나 오른쪽 끝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객체를 그린다라고 했을 때, 선이나 원이나 호 등을 그린다라고 했을 때, 이 객체 스냅의 도움 없이는 이 양쪽 끝점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냐면 정확한 이 위치의 좌표값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객체를 그리다 보면 현재 작업 화면에서 모든 위치의 좌표값을 사실 정확하게 알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게 작성을 한다면 굉장히 또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객체 스냅은 여러분들이 도면을 작성을 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도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객체 스냅 도구가 비활성화되어 있을 때 만약에 내가 선 명령을 실행을 해서 왼쪽의 끝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선을 그리겠다라고 해서 이 십자선으로 정확하게 왼쪽 끝점에 최대한 가져다 놓은 다음에 클릭, 그다음에 새로운 선을 그리면 ESC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줌인을 해서 확대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어긋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 스냅이라는 도구는 매우 중요한 도구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자, 지금 작성했던 이 선은 선택을 해서 델리트 키로 지워주시고요. 자, 객체 스냅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선 명령 실행, 그 다음에 첫 번째 점을 여기 끝점에 가져다 대면 다음과 같이 초록색 사각형으로 끝점이라는 객체 스냅이 활성화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상태로 클릭해 주시면 정확하게 먼저 그려진 수평선의 좌측 끝점을 새로운 선의 시작점으로 지정을 해서 다음과 같이 새로운 객체를 그릴 수가 있어요. 이런 객체들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ESC. 다시 한번 선. 이번에는 또 이 수평선의 끝점. 가져다 대면 이렇게 끝점이라는 객체 스냅 요 아이콘 크기와 여러분들이 커서를 끝점 부분에 가져다 댔을 때 딱 하고 활성화가 되겠죠. 그 상태로 클릭.
해주면 먼저 그려졌던 객체 끝점으로부터 새로운 객체를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옵션 설정에 대해서 다룰 때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제 직접 객체 스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설명드리면 보다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메뉴에서 옵션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옵션에서 여러 가지 탭 중에 제도 탭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오토 스냅 표식기 크기, 그 다음에 조준창 크기라고 있어요. 이 오토 스냅 표식기 크기는 방금 우리가 선을 그릴 때 이 끝점 객체 스냅이 활성화됐던 그 아이콘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토 스냅 표식기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작게 표시되고 크면 클수록 크게 표시됩니다. 좀 키워놓고 확인. 그 다음에 선, 커서를 가져다 대면 네, 객체 스냅 요 표식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하기 편한 정도의 크기로 적절하게 한번 조정해서 사용해 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ESC 어플리케이션 메뉴에서 옵션, 그 다음에 오토 스냅 표식기 크기는 조금 줄여주고요. 이번에 이 조준창 크기는 여러분들이 커서를 예를 들어서 끝점 객체 스냅을 활성화하려고 커서를 가져다 댔을 때 이 영역 안에 들어올 때 이 정도 공간 안에 들어올 때 활성화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조준창 크기를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커서를 제일 끝점에 가까이 가져다 대야만 객체 스냅이 활성화되고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네, 그 활성화되는 감도가 넓어지기 때문에 이 안에만 들어오게 돼도 네, 객체 스냅이 활성화돼요. 자, 확인 버튼 눌러서 굉장히 키운 다음에 다시 한번 이곳에서 선 명령 실행하고 가져다 대면 네, 이쯤만 와도 이렇게 활성화가 되죠. ESC 다시 옵션 조준창 크기를 매우 줄여 보겠습니다. 확인. 또 선 명령 가져다 대면 이번엔 굉장히 가까이 가져다 대야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토 스냅 표식기랑 여기 있는 조준창 크기는 여러분들이 객체 스냅을 활성화시키는데 적절하게 편한 상태로 조정을 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간보다 조금 아래쪽으로, 왼쪽으로 조준창 크기도 중간보다 조금 왼쪽으로 한 약 이 정도 크기로 두고 작업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네, 옵션을 설정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끝점 객체 스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바로 이어서 중간점 객체 스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이 선들이 특정 길이를 입력하지 않고 그렸기 때문에 선의 길이를 입력하고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의 중간점의 위치가 네, 어느 위치인지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객체 스냅의 도움을 받으면 먼저 그려진 이 선의 정확한 중간점, 이 길이의 정확한 가운데 점을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 자, 선 명령을 실행을 해서 처음에 커서를 가져다 대면 이렇게 끝점이 활성화되고 쭉 마우스 커서를 이동해 보면 네, 중간점 위치일 때 다음과 같이 삼각형 표식으로 네, 중간점 표식이 나타납니다. 그때 딱 클릭해 주시면 네, 먼저 그려진 선의 길이가 얼마인지 몰라도 정확하게 중간점을 지정해서 다음과 같이 새로운 객체를 그릴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중간점 클릭 ESC. 자, 이렇게 해서 끝점과 중간점 객체 스냅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바로 이어서 옆쪽에 우리가 사분점과 중심 객체 스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선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 마우스 커서로 원에 가져다 대면 이렇게 12시 방향의 4분점 객체 스냅이 3시 방향에 6시 방향에 9시 방향의 4분점 객체 스냅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 4분점을 이용을 해서 클릭 ESC 그 다음에 선 클릭 ESC 이렇게 원의 4분점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원의 중심선을 작도를 하실 수도 있고 다양한 용도로 이 4분점 객체 스냅을 활용해서 새로운 객체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분점 객체 스냅은 우리가
명령을 실행하고 원에 가져다 댔을 때 12시, 3시, 6시, 9시 방향에 이렇게 활성화되는 객체 스냅이다 라고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먼저 그린 선을 선택을 해서 델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한 다음에 이번에는 선이 아닌 중심점 반지름 원 명령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 다음에 이 원에 가져다 대면 이렇게 원의 정 가운데 조그만한 십자 마크가 나타날 건데 그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이렇게 현재 그려진 원의 크기가 얼마인지 관계없이 이 원의 정확한 중심점에 다음과 같이 객체 스냅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려진 원과 동일한 중심을 갖는 동심원을 이 중심 객체 스냅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리실 수가 있어요. 다시 원, 중심, 클릭. 네, 이렇게 이 원을 통해서 우리가 사분점과 중심이라는 객체 스냅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바로 이어서 옆에서는 우리 새로운 객체 스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수평 수직선이 있는데 이 수평 수직선이 교차하는 이 교차점을 기준으로 원을 한번 그려보고자 해요. 그래서 저는 중심점 반지름 원 명령을 실행을 해서 마우스 커서로 여기에 이렇게 가져다 대면 이 수평과 수직선이 교차하는 이 교차 부위에 교차점이라는 객체 스냅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 선들이, 이 객체들이 정확하게 중간 위치나 어느 위치에 있던지 관계없이 교차되는 부위에 활성화되는 객체 스냅으로서 클릭. 그리고 원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교차점 객체 스냅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객체를 그려낼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선 명령을 이용을 해서 직교라는 객체 스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선 명령을 실행을 하고 자, 임의의 위치 이곳을 클릭 한 다음에 직교 모드가 켜 있으면은 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선의 끝점에 가져다 대면 끝점 객체 스냅이 활성화될 거고요. 쭉 마우스 커서로 내려오면 먼저 그려진 선과 새로 그릴 선에 정확하게 90도 간격이 될 때 이렇게 직교라는 객체 스냅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클릭해 주시면 ESC 먼저 그려져 있던 선과 새로 그리는 선의 각도가 정확하게 90도일 때 활성화되는 객체 스냅으로 먼저 그려진 선에 대해서 90도인 선을 그릴 때 이렇게 직교라는 객체 스냅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언제 많이 사용되냐면 자, 위쪽에 이렇게 먼저 수평선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때 새로운 선을 그리는데 새로운 선을 임의의 위치에서부터 이 위치까지, 이 수평선의 위치까지 딱 그리고자 할 때 이 직교라는 객체 스냅이 눌려 있으면 수평선과 정확하게 90도일 때 활성화되는 객체 스냅이다 보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수직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클릭, ESC. 다시 한번 선, 임의의 위치 클릭, 수평에 정확하게 90도일 때 클릭. 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직선을 그릴 수도 있고 수평선을 그릴 수도 있겠죠. 클릭, ESC. 다시 한번 선, 시작점, 그 다음에 직교, 클릭, ESC. 자, 이렇게 해서 직교라는 객체 스냅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기에서 접선이라는 객체 스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선, 접점이라고 하는데 자, 저는 이 왼쪽 원과 이 오른쪽 원을 잇는 선을 그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때 이 원과 이 원을 잇는 선을 그릴 때 우리는 필요로 하는 객체 스냅이 접점이라는 객체 스냅입니다. 자, 이 접점이라는 객체 스냅은 우리가 선 명령을 실행을 했을 때 딱 노출되면 좋지만 다음과 같이 시작점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접점이라는 객체 스냅이 활성화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접점이라는 객체 스냅을 쉽게 활성화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마우스 커서에 원에 가져다 댔을 때 지금 사분점 또는 중심점이 나타나죠. 그러면 이 객체 스냅들이 접점 객체 스냅을 활성화하는데 방해를 해주고 있으니 한번 해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객체 스냅 모드에서 자, 사분점과 클릭, 여기에 있는 중심 클릭, 해제하겠습니다.
다시 작업화면 클릭. 마우스 커서를 그때 원에다 가져다 대면 이번에는 지연된 직교점이라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접점 객체 스냅이 활성화가 안 돼요. 자, 그럼 다시 여기서 직교라는 이 객체 스냅을 해제하겠습니다. 클릭. 자, 여기에 클릭해 주시면 이제서야 지연된 접점이라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접점 객체 스냅을 이용해서 클릭. 이쪽 원에도 다시 한번 클릭 해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왼쪽 원과 오른쪽 원을 잇는 이렇게 접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매번 이렇게 우리가 원과 원을 잇는 접선을 그릴 때 접점 객체 스냅이 사분점이나 직교 그리고 중심이라는 객체 스냅에 막혀서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매번 다른 객체 스냅을 해제하고 작성해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분점, 중심, 직교가 활성화되어 있어도 지금과 같은 경우는 원과 원을 잇는 선은 이 원에서 이 원을 잇는 접점의 위치는 단 이 위치밖에 없기 때문에 접점의 특징은 여러분들 정확한 위치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부위를 지정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접점이라는 객체 스냅이 활성화되진 않았지만 만약에 시작점이 정확한 위치부터 시작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점이라는 객체 스냅은 사분점이나 중심점, 직교가 활성화되어 있어도 잘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꼭 정확한 시작점이 이렇게 지정되어서 작성하는 경우가 아니라 지금처럼 원과 원을 잇는 접선을 작성을 할 때 꼭 매번 이렇게 다른 객체 스냅을 비활성화해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선 명령을 실행을 한 다음에 이때 원에 커서를 가져다 놓으면 이렇게 사분점 또는 중심점 이 활성화되어서 접점이 나타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키보드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 객체 스냅 바로가기 메뉴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요. 여기서 여러 종류의 객체 스냅 중에 접점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클릭. 자, 그러면 첫 번째 점 지정을 하라고 나올 때 마우스 커서를 이 원에 가져다 대면 지금까지 활성화해놨던 끝점, 중간점, 중심, 사분점, 교차점 등의 객체 스냅이 전부 다 비활성화되고 이 접점만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 객체 스냅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서 접점을 활성화하면 이거는 일회성입니다. 이때만 그렇고요. 이 상태로 접점을 클릭해서 지정을 하면 다시 사분점, 중심점 등이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접점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데 다시 한번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접점, 그리고 눌러주시면 ESC. 이렇게 다른 객체 스냅을 비활성화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접점 객체 스냅을 활용해 접선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끝점, 중간점, 중심. 자, 여기서 설정을 통해 확인을 해볼게요. 끝점, 중간점, 중심, 사분점, 교차점, 직교, 접점이라는 객체 스냅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또는 접점 객체 스냅이 활성화되지 않을 때 Shift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객체 스냅 바로가기 메뉴를 활용해 여러분들 얼마든지 접점을 이용해 선을 작성할 수가 있다. 객체를 작성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객체 스냅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 객체 스냅 추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객체 스냅 추적이란 도구는 여기 위치에 있는 도구고요. 여러분들 F11번 키를 이용을 해서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자, 이 객체 스냅 추적은 객체 스냅 점에서 수직 및 수평 정렬 경로를 따라 커서를 추적해서 새로운 객체를 그릴 때 도움을 주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이 수직선의 여기 끝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선을 그릴 건데 이 점으로부터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점에서 수평한 방향 요 위치에서부터 새로운 선을 그릴 건데 이 점에서 수평한 위치부터 새롭게 객체를 그리고 싶어요. 그럴 때 객체 스냅 추적을 켜놓은 상태로 선 명령을 실행하고 마우스 커서를 이 끝점에 가져다 놓은 다음에 쭉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면 다음과 같이
이 끝점 객체 스냅부터 수평한 방향으로 이렇게 위치가 추적이 됩니다. 그 상태로 클릭.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수직선을 그리실 수가 있고요. 다시 수평 방향뿐만 아니라 수직 방향으로도 여러분들 커서를 추적시킬 수 있어요. 선. 나는 여기서 이 끝점과 동일한 수직한 위치에서부터 새로운 선을 그리고 싶어요. 그때 이 끝점에 커서를 놓고 쭉 수직 방향으로 추적을 받은 다음에 클릭.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끝점 쭉 수직 방향에 추적을 받은 다음에 클릭. ESC. 그래서 이렇게 객체 스냅 추적의 도움을 받으면 시작점과 끝점, 객체를 그릴 때 여러분들 지정해야 되는 점의 위치를 추적받아서 먼저 그려진 객체의 수평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추적을 받아 새로운 객체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객체 스냅과 객체 스냅 추적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리기 명령 중에서 선 명령, 수정 명령 중에서 지우기 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은 오토캐드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자주 사용되는 명령으로 선 명령을 실행하면 연속되는 선 객체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 명령은 여러 번 사용해 봤는데 리본의 위치는 홈탭에 그리기 패널을 확인해 보시면 여기 선 명령 아이콘을 클릭해서 명령을 실행할 수가 있고요. 여기 툴팁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명령어는 line, 그리고 단축키는 L이라는 단축키를 입력해서 선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동적 입력이 켜진 상태로, 그 다음에 직교 모드가 켜진 상태로 우리가 선 명령을 이용해서 가로 50에 세로 30짜리 직사각형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좌표기를 알아보는 시간에 좌표기를 이용해서 가로 50에 세로 30짜리 사각형을 작성해 보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직교 모드만 있으면 굉장히 편하게 좌표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선을 이용해서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선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 자, 도면 영역, 작업 화면에서 임의의 위치를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작점을 지정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을 그릴 방향으로 커서를 이동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동적 입력이 켜져 있으면 다음과 같이 선의 길이 값과 각도 값이 선 객체에 나타나는데 이때 가로 길이를 저는 50이라고 입력하고 그대로 엔터 하겠습니다. 그럼 50mm짜리 수평선이 그려지고요. 혹시나 잘 안 보인다면 줌인을 해서 이렇게 잘 보이게 화면을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로 방향으로 위쪽으로 향하도록 한 다음에 30 엔터. 이번에는 왼쪽으로 향하도록 한 다음에 50 엔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한 다음에 30 엔터를 입력해서 선 명령을 이용해 ESC 다음과 같이 직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선 명령을 실행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넘어갔지만 첫 번째 점을 지정한 다음에 나타나는 이 아래쪽의 명령 옵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먼저 50mm 입력해서 저는 첫 번째 선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30mm 똑같이 작성을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 선까지 작성되었을 때 닫기라는 명령 옵션과 명령 취소라는 명령 옵션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선을 그리는데 여러분들이 그리다가 얼마든지 수치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 저는 70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는 과정 중에 값을 잘못 입력해서 크기를 잘못 작성했을 경우 우리가 물론 ESC 눌러서 명령을 취소한 다음에 객체를 지우고 다시 그릴 수 있지만 여기 명령 취소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그린 이 객체를 지울 수 있습니다. 이 명령 취소라는 옵션은 가장 최근에 그려진 선 객체를 제거하는 명령으로 이 명령 취소 옵션을 실행하려면 그냥 여러분들 여기 명령 취소를 클릭해 주시거나 또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명령 취소 옆에 여기 알파벳 U라고 쓰여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그냥 알파벳 U를 한번 입력해 주시고 엔터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최근에 그려진 객체가 순서대로 제거가 됩니다. 다시 이어서 30, 50,
예를 들어 30을 입력해야 되는데 다시 50을 입력했다 라고 하는 경우 명령 취소를 클릭하거나 여기 있는 알파벳 U를 입력해 주시면 네, 이렇게 명령이 취소되고 다시 30 ESC 이렇게 해서 선 객체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명령 취소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닫기라는 옵션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다시 선 명령 실행한 다음에 아래쪽에 첫 번째 점을 지정하고 다시 50, 이번에는 40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선까지 작성을 했을 때 이 닫기라는 명령 옵션이 나타나는데요. 이 닫기는 첫 번째 점과 마지막 점을 연결해주면서 이 선 명령을 종료해주는 옵션입니다. 자, 이 선의 첫 번째 점은 이 점이 되겠고요. 마지막 점은 현재 작성된 요 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점과 마지막 점을 다음과 같이 쭉 이어주면서 명령이 종료됩니다. 닫기 한번 눌러볼게요. 닫기 클릭 또는 C 입력 후 엔터 하셔도 됩니다. 클릭.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첫 번째 점과 마지막 점을 선으로 이어주면서 다음과 같이 명령이 종료됩니다. 자, 그래서 선은 여러분들 얼마든지 다음과 같이 선을 그릴 방향과 거리값을 입력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 상황에 따라서 명령 옵션 중에서 명령 취소와 닫기라는 기능을 이용해 여러분들 선을 얼마든지 편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만 하나 설명드리고 선 명령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선 명령 실행해 주시고 자, 첫 번째 점 지정한 다음에 이번에는 직교 모드를 해제하겠습니다. 클릭. 자, 저는 이번에 길이가 50인데 자, 0도를 기준으로 30도 기울어진 선을 그리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50이라고 거리를 입력해 주시고 선의 길이를 입력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각도 값을 입력하실 거면은 키보드 탭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30 엔터. 자, 그러면 길이 50에 0도를 기준으로 30도 기울어진 선이 다음과 같이 작성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위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선을 그릴 게 아니라 선의 지금 시작점에서 아래쪽으로 기울어진 선을 그리고 싶다 라고 하는 경우 여러분들이 기울일 방향으로 커서를 이동시킨 다음에 50 탭 30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돼요. 물론 우리가 각도 측정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다. 마이너스 5를 붙여야만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동적 입력이 실행된 상태에서 선을 작성을 할 때 여러분들이 선의 시작점으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기울일 건지 시계 방향으로 기울일 건지 마우스 커서로 결정한 다음에는 앞에 마이너스 5를 따로 입력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상태로 엔터. 50에 30 이번에는 길이 50에 45도 탭 45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기울일 방향으로 한 다음에 50 탭 45 엔터 ESC.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선 명령을 이용해 다음과 같이 사각형 객체와 기울어진 선들을 작성을 했는데 이 모든 게 직교 모드와 동적 입력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작성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좌표계에 대해서 다룰 때는 조금 어렵고 복잡하게 사용했지만 그 좌표계는 꼭 필요로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앞으로 객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성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우기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우기 명령은 수정 패널의 아이콘의 위치는 이 아이콘이고요. 명령어는 erase, 단축키는 E라는 단축키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객체를 지울 때 지금까지는 먼저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델리트 키를 눌러서 지우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델리트 키보다는 단축키 E를 이용해서 지우는 방법이 아마 더 수월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러면 객체를 수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명령을 실행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먼저 지울 객체를 선택하고 지우기 명령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이 객체가 지워집니다. 자, 이렇게도 실행할 수도 있지만 객체를 먼저 선택하지 않고 지우기 명령을 먼저 실행한 다음에 객체를 선택을 해서 나는 이 객체를 지우겠습니다 라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객체가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 명령은 먼저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객체를 선택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 객체를 선택해도 되지만 이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한 이유가
옵션에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옵션 설정을 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옵션이 어떤 옵션인지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어플리케이션 메뉴에서 옵션 대화 상자를 실행해 주시고, 자, 여기서 선택 탭에 가보면 선택 모드에서 명사 동사 선택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올렸을 때 뭐라고 소개되냐면 명령을 호출하기 전에, 즉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객체를 선택할지 또는 호출한 후에 선택할지 여부를 조정합니다. 호출한다는 뜻을 여러분들 실행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아마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객체를 선택할지, 그리고 실행한 다음에 선택할지, 즉 둘 다 사용 가능해 할지 사용 가능하지 않게 할지 여부를 이 명사동사 선택이라는 옵션을 선택해서 가능하게 해주는데, 체크가 되어 있으면 두 방법 다 가능하고요. 만약에 옵션을 체크 해제하고 적용 확인.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지우기 명령을 실행해주면 어떻게 돼요? 지워지지 않고 그냥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선택되었던 객체는 모두 무시됩니다. 자, 이 상태로 객체를 선택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객체가 지워져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우리는 객체를 수정을 할 때 명령 실행 전에 선택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고 실행한 다음에 선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방금 안내해드린 이 명사동사 선택이라는 옵션은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로 사용하는 게 더 편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선 명령과 지우기 명령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